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사연은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따뜻하면서도 때로는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조용한 시골의 한 펜션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한 사람의 믿음과 상처로 끝이 납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가족이니까 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함께 느끼게 되실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런 진심 어린 사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신의 공감이 이 채널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저는 올해로 62살. 지금은 시골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연의 시작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남기신 한 채의 펜션이었습니다. 처음엔 팔까도 생각했어요. 관리도 어렵고 도시 생활을 접는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결국 흙냄새 나는 곳으로 돌아오게 돼.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펜션을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리모델링하고 아버지가 손수 가꾸셨던 정원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앞에는 작은 계곡이 흐르고 여름이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죠. 그렇게 여리여리 펜션이라는 이름으로 첫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자리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옆집 아저씨가 펜션 관리를 맡아주셨고, 저는 예약과 손님 응대를 맡았습니다. 특히 여름 성수기엔 예약이 2달 전부터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계곡 옆 평상에서 고기 구워 먹고 별빛이 쏟아지는 밤엔 캠프파이어까지 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온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번호를 보자마자 조금 낯설었습니다. 진우이. 평소에는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보는 10살 어린 신우이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잘 지내요? 평소엔 반가운 인사도 없던 아이가 다정하게 말하니 순간 조금 어색했지만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응, 오랜만이다. 웬일이야? 그런데 곧 그 다정함은 사라졌습니다. 언니, 이번 주말에 펜션 비어? 나 친구들이랑 놀러 가려고 하는데 예약이 다 찼대. 그 말에 저는 달력부터 확인했습니다. 하필이면 극성수기 주말이었습니다. 그 주말은 이미 꽉 찼어. 한 달 전부터 예약 들어왔거든. 그러자 신우이의 목소리가 단번에 차가워졌습니다.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한 팀쯤은 취소하면 되잖아. 그 말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손님에게 위약금까지 받아놓은 예약을 가족이라서 취소하라니. 그건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안 돼. 이미 예약금도 받았고 손님들도 준비 중일 거야. 그 말을 하자 신우이는 툭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저보다 10살이나 어리다고 무시해요? 너무하네, 진짜.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뚝 끊긴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한다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가족은 도와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시간쯤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얘야, 내 시누이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대. 너도 알잖아. 급한 성격인 거.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부탁이라기보다 거의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이미 예약이 다 찼어요. 손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쯤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그 순간 제 안에 의무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한 번쯤은 괜찮겠지. 결국 저는 이미 예약된 손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사정이 생겼다고, 대신 위약금과 추가 보상금을 드리겠다고요. 손님은 처음엔 화를 냈지만 제 진심을 듣고는 결국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팀의 예약을 취소하고 펜션을 비워뒀습니다. 시누이에게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내가 비워뒀으니까 잘 다녀와. 깨끗이만 써줘. 하지만 돌아온 답장은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한마디조차 없이.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일이 앞으로 어떤 상처로 돌아올지, 그 작은 양보가 내 삶의 균형을 얼마나 흔들게 될지 말이죠. 며칠 뒤 관리 아저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주인님, 이번 손님은 가족이시라 들었는데 퇴실 점검은 제가 안 해도 될까요? 저는 웃으며 가족이라 깨끗이 쓸 거예요. 라고 답했죠. 그게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시누이의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그날의 기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뭔가 찝찝했지만 그때까진 그래, 한 번쯤은 괜찮아 하고 넘겼죠. 하지만 그게 단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제 착각이 결국 제 인생의 가장 큰 후회로 이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상은 다시 평온해진 듯 했습니다. 성수기가 끝나고 나니 손님도 줄어들었고 펜션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단지 성수기가 지났으니 그런 듯 했죠. 그런데 그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2달쯤 지나 시누이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언니, 이번 주말에 방 있지? 이번엔 입사 동기들이랑 가려고. 처음엔 또 공짜로 달라는 말일까 싶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응, 이번엔 성수기 아니라 방은 있어. 대신 청소비랑 기본 이용료 정도는 받을게. 가족이니까 반값으로 해줄게. 그러자 시누이의 목소리가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아니, 가족한테까지 돈을 받아? 진짜 너무한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엔 그래도 할인이라도 해주는데 싶었죠. 하지만 시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니 가족한테 돈 받을 생각이었어요? 또 엄마한테 말해야겠다. 그 말에 머릿속에 어머니 얼굴이 스쳤습니다. 시누이는 어머님 때문에 제 펜션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듯 했고, 안 해주면 어머님께 그 말을 또 듣게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번에도 그래, 그냥 다녀와라. 청소만 잘하고 가. 라고 말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쓰렸습니다. 왜 나는 늘 져야만 하는 걸까? 왜 가족이라는 이름은 늘 나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걸까? 며칠 뒤 관리 아저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인님, 시댁분께서 이용하셨다지만 좀 심했어요. 그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시댁분께서 이용할 때마다 쓰레기가 방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벽지도 찢겨 있어요. 이불은 얼룩덜룩하고 냄새가 심해요. 순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꾸민 방이 그런 꼴이 됐다니.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자 휴대폰 화면에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와인 자국으로 얼룩진 침구, 벽에 붙은 음식 자국, 욕실 바닥엔 젖은 휴지가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저씨는 덧붙이셨습니다. 제가 직접 텃밭에서 깻잎이랑 고추 따서 갖다 드렸거든요. 고기 구워 드실 때 같이 드시라고. 근데 그 친구들이 소똥 냄새 난다면서 비웃더라고요. 말끝이 떨렸습니다. 성실한 아저씨가 그런 말까지 전한다는 건 정말 화가 많이 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건 선을 넘은 거야. 다음 날 퇴근한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 동생 때문에 이제는 진짜 못 참겠어. 펜션이 완전히 엉망이야. 남편은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애가 그렇게까지 하겠어? 사진 봐. 이게 사람이 쓴 방이야? 남편은 사진을 보고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심하네. 내가 직접 물어볼게. 사실 내 동생이랑 같이 간 사람이 나랑 친하거든. 그는 바로 신우이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는 조금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저희는 청소도 하고 나왔어요. 신우이가 세탁 바구니 가져다 놓으라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남편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혹시 신우이가 뭐라고 했어요? 그 친구는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신우이가 그랬어요. 내 새언니 펜션이니까 개판 쳐도 괜찮아. 그동안 신우짓 안 하고 편하게 지냈으면 이 정도는 뭐라 안 한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공짜 요구, 어머니의 부탁, 두 번째 요구와 불만. 모든 게 계획된 행동이었던 걸까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때도 돈 안 받았지? 응, 가족이라서 그냥 빌려줬어. 그제야 모든 게 이상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신우이의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이야기에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신우이는 친구들에게 펜션 사용료를 전가 그대로 받아서 엠빵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신우이는 그 돈을 혼자 죄다 챙겨간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을 몇 번이고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애가 자기 동기들한테 돈을 받았다고? 응. 그리고 그 돈을 자기가 다 챙긴 것 같아. 우리한텐 공짜로 쓰겠다고 하면서. 순간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참았던 일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니까 한 번쯤은 괜찮지. 그 애도 스트레스가 많대. 그 말들로 제 마음을 눌러왔던 지난 시간이 갑자기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그 길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나도 준비하느라 힘들었는데 친구들한테 받은 돈 좀 썼다고 문제야? 너 그게 도둑질인 건 알아? 언니가 돈 받았냐고? 안 받았잖아. 그럼 됐지.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도덕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저 언니는 손해봐도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한동안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펜션에 직접 내려갔습니다. 관리 아저씨가 저를 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인님, 이건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방문을 여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눅눅한 공기 속에서 썩은 음식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깨진 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침대 시트는 얼룩덜룩했습니다. 아저씨는 낡은 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벽지 새로 발라야겠어요. 낙서도 있고 술이 튀어서 색이 다 변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손수 고쳐 붙이던 그 벽지였습니다. 그 손길이 남아있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 흔적조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건물이 더러워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밟아버린 무례하고 뻔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내 가족이라는 사실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시댁으로 가서 단판을 짓자. 그리고 어머니께도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말씀드릴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나도 내 편이야.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신우이 펜션 일 기억하시죠? 그 일로 피해가 너무 커서요. 앞으로는 공짜로 빌려주는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조용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애가 그렇게까지 했다고? 그제야 어머니도 진실을 알게 되신 듯 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구나. 내가 그동안 참았던 걸 이제야 알겠네. 옆에 있던 신우는 본인이 잘못한 것보다도 이 사실이 같이 간 일행들까지 들킬까 노심초사해 하며 결국은 자신이 곤경에 처함을 알게 된 건지 저에게 급하게 그랜저를 하며 사과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묘하게 허무했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것도 아니고 속이 시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참은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그 후로 펜션은 다시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아저씨의 손을 거쳐 깨끗이 복구됐고 예전의 평화로움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더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남보다 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 아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가족이니까 라는 말을 다시는 쉽게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가족을 이용하지 않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모든 일이 조금씩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펜션도 다시 운영을 시작했고 예약 문의도 점점 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떠난 빈 방을 정리할 때마다 시누이가 남기고 간 흔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깨끗이 청소한 방에서도 이상하게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웃는 손님들을 봐도 마음 한구석이 싸늘했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그 일은 잊자. 괜히 생각하면 또 속만 상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믿었던 사람인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내 시누이가 요즘 힘들대. 회사에서도 문제 생기고 친구들이랑도 멀어졌다고 하더라.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결국 그 사실이 일행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나 봅니다. 어머니, 그건 제 탓이 아니잖아요. 나도 알아. 그냥 내가 너무 매정하게 굴진 않았으면 해서 그래. 순간 예전에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족끼린 이해해야지.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참을 만큼 참았어요. 가족이라면 서로를 이용하지 않아야죠. 전 이제 제 선을 지키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을 때 묘하게 가벼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드디어 나를 지키기로 했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퇴근하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지만 마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과나 반성보다 중요한 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지라는 믿음이니까요. 펜션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고 다시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가족이 묻고 간 뒤 방명록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네요.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 글을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내가 원했던 건 바로 이런 거였지. 누군가가 이곳에서 잠시나마 마음을 쉬어가는 것. 그게 내가 아버지의 집을 지키려 했던 이유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창문을 열자 계곡물 흐르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사이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이 편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이제는 괜찮아. 그냥 이제 알겠어. 가족이라도 다 같은 마음은 아니라는 걸. 미워하지 않아. 다만 예전처럼 쉽게 믿진 않을 거야. 그 후로 우리는 가족 모임에도 잘 가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예전처럼 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거리를 두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서로를 간섭하지 않으니까 다툴 일도 줄었죠. 사람들이 종종 물었습니다.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마음이 허하지 않아요? 그럴 때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마음이 평화로워요. 가족은 가까워서 따뜻한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할 때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제 삶의 기준을 조금 바꿨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는 게 착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걸 깨닫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펜션에 새로 오는 손님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곳에 오신 건 잠시 쉬어가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복잡해도 이 계곡 물소리 듣다 보면 조금은 가벼워질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어쩌면 제 자신에게도 위로를 건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계곡물은 여전히 맑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은 아버지가 남겨준 집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펜션은 그때보다 훨씬 단정해졌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해 여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모든 일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왜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믿을까?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해서일까요? 아니면 책임을 미루는 가장 쉬운 핑계일까요?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가족이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예의를 지켜야 하는 관계라는 걸요. 남보다 익숙하다고 해서 남보다 더 무례해져도 되는 건 아니더군요. 가까운 만큼 상처도 깊고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크니까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많은 걸 배우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가족인데 그 정도도 안 해 라고 말하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솔직해야 한다는 걸요. 정말 서로를 아낀다면 상대가 손해보는 부탁은 하지 않아야 하는 거니까요. 이곳이 누군가에게는 편안한 쉼터로 남아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가끔은 신우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녀가 지금은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미움보다 연민이 앞섭니다. 그녀도 언젠가 깨닫겠죠. 가족이란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지켜주는 관계라는 걸요. 그걸 알게 된다면 그때는 저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 사건 덕분에 제 삶의 기준이 분명해졌으니까요.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어렵지만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요. 펜션 앞마당엔 아버지가 심어두신 느티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봄이면 새잎을 틔우고 여름엔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저녁이 되어 펜션 불을 하나씩 끄고 마지막으로 현관을 닫을 때면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지키며 잘 살았다. 그 한마디가 하루를 정리하는 제 작은 기도입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가족이라서 참아야 한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는 말에 마음이 무너졌던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치고 힘든 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진심으로 가족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서로를 아프게 만들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배려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저는 제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지키듯 제 마음의 울타리도 단단히 세워두고요.
혹시 이 사연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